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자식에게 전 재산을 넘겨주었다가 외롭게 버려졌던 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만한 그리고 마음 깊이 와닿을 실화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기대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남편, 아내, 그리고 자식들. 하지만 때로는 가장 믿었던 이에게서 가장 큰 상처를 받기도 하죠. 오늘은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자식에게 전 재산을 넘겨주었다가 외롭게 버려졌던 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뜻밖의 이웃을 만나 다시 살아난 감동의 이야기이기도 하죠. 혹시 지금 외로움에 힘들어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위로와 희망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여보, 나 혼자 어떻게 살라고? 왜 나만 두고 먼저 가셨어요? 흐흑. 70세의 박순자 할머니는 병원 침대 옆에서 남편의 차가워진 손을 부여잡고 오열했습니다. 45년을 함께 살아온 남편이었습니다. 그들의 결혼 생활은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젊은 시절엔 가난했고 아이들 키우느라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서로가 있기에 모든 어려움을 견뎌낼 수 있었죠. 아직도 기억납니다. 남편이 마지막으로 제 손을 잡으며 했던 말이요. 순자야, 고생 많이 했어. 이제 아이들이랑 행복하게 살아. 그 말이 마지막이었어요. 남편은 그렇게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장례식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동네 이웃들, 남편의 직장 동료들, 그리고 자식들. 하지만 사람들이 하나둘 떠난 후 남은 건 깊은 적막뿐이었습니다. 엄마, 이제 저희가 있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지켜드릴게요. 큰아들 민수의 말에 순자 할머니는 그나마 위안을 얻었습니다. 둘째 딸 영희도 눈물을 훔치며 말했죠. 엄마, 아빠가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실 거예요. 우리가 엄마를 잘 모셔야죠. 그래. 이제는 자식들만 믿고 살면 되겠구나. 순자 할머니는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혼자서 보내는 밤은 너무나 길고 외로웠습니다. 남편이 앉던 자리, 남편이 입던 옷, 남편의 흔적들이 곳곳에 남아 있었지만 정작 남편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옆에서 코 고는 소리가 그립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습관적으로 여보, 밥 드세요 하고 말하다가 아무도 대답이 없으면 그제야 현실을 깨닫곤 했죠. 하지만 자식들이 자주 찾아와 주었기에 순자 할머니는 조금씩 일상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큰아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딸은 며칠에 한 번씩 안부를 물었죠. 그때만 해도 정말 자식들이 효자, 효녀라고 생각했어요. 이런 자식들을 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3개월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큰아들 민수가 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엄마, 이제 연세도 있으시고 재산 관리하기 힘드시잖아요. 무슨 소리야? 엄마가 아직 정정한데. 아니에요, 엄마. 요즘 보니까 깜빡깜빡 하시는 것도 많고 집이랑 땅 관리하는 것도 복잡하잖아요. 저희 앞으로 해두시면 생활비는 저희가 제대로 챙겨드릴게요. 둘째 딸 영희도 거들었습니다. 엄마, 오빠 말이 맞아. 요즘 사기당하는 노인분들도 많다고 하던데 저희가 관리해드리는 게 더 안전해요. 순자 할머니는 고민이 되었습니다. 남편이 평생 모은 재산이었거든요. 강남에 있는 작은 아파트 한 채와 고향에 있는 땅 몇 평. 그게 전부였지만 그래도 꽤 값나가는 재산이었습니다. 자식들에게 재산 다 주고 나면 자식들이 외면한다고 들었던 얘기들이 생각도 들고 설마 내 자식들은 안 그럴 거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엄마 혼자서는 세금 신고하는 것도 힘들잖아요. 저희가 다 알아서 할게요. 그래. 너희 말이 맞을지도 모르겠다. 사실 순자 할머니도 혼자서 재산을 관리하는 게 부담스럽긴 했습니다. 은행 업무 보러 가는 것도 세무서에 가는 것도 모두 어려웠죠. 정말로. 생활비는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지? 당연하죠, 엄마. 매달 200만 원씩은 드릴게요. 병원비, 생활비 다 포함해서요. 그럼 알겠다. 그날 순자 할머니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전 재산 증여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빨간 도장이 서류 위에 선명하게 찍히는 순간 왠지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습니다. 그런 반면 한편으로는 짐을 다 내려놓은 것 같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자식들이 알아서 해줄 테니까
하지만 그것이 순자 할머니 인생의 또 다른 고통의 시작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이상한 일들이 하나둘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큰아들의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전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안부 전화를 했는데 이제는 열흘 보름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민수야, 잘 지내니? 할머니가 먼저 전화를 걸면 아, 엄마. 요즘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요.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 그리고는 금세 전화를 끊었습니다. 딸 영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영희야, 엄마가 요리한 거 갖다 줄까? 아, 엄마. 저희는 바깥에서 사 먹을게요. 번거로우시니까 그냥 계세요. 약속했던 생활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첫 달에는 1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약속의 절반이었죠. 두 번째 달에는 50만 원. 세 번째 달부터는 아예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민수야, 생활비가. 엄마, 요즘 사업이 어려워서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영희야, 그럼 너라도. 엄마, 저희도 애들 학원비에 대출 이자에 정말 여유가 없어요. 순자 할머니는 점점 절망스러워졌습니다. 재산은 넘겨줬는데 생활비는 받지 못하고 자식들과의 연락도 끊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난방비를 아끼느라 전기장판 하나에 의지해 추위를 견뎌냈습니다. 전기료가 너무 많이 나와서 보일러는 아예 엄두도 못 내고 지냈습니다. 냉장고는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라면과 김치 그리고 며칠 전에 산 계란 몇 개가 전부였죠. 설날이 다가왔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자식들이 찾아올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집 청소도 하고 떡국 재료도 준비해뒀습니다. 설날 아침, 할머니는 일찍 일어나 떡국을 끓였습니다. 오늘은 민수도 오고 영희도 올 거야. 손주들도 보고. 하지만 오전이 지나고 오후가 지나도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민수야, 설인데 떡국이나 함께 먹자. 전화를 걸었지만 아, 엄마. 처가에 가기로 했어요. 다음에 뵐게요. 딸에게도 전화했습니다. 영희야, 엄마가 떡국 끓였는데. 엄마, 저희는 시댁에 가야 해서요. 어쩔 수가 없네요. 죄송해요. 결국 순자 할머니는 혼자서 떡국을 먹어야 했습니다. 설인데 같이 먹자고 올 줄 알았는데 결국 또 혼자네. 눈물이 떡국 그릇에 떨어졌습니다. 짠맛이 났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남편의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당신이 살아있을 때는 그래도 이런 일은 없었는데 내가 자식들한테 이렇게 버림받을 줄 몰랐어요.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할머니가 살던 아파트에 부동산 중개업소 직원이 찾아온 것입니다. 어르신, 이 집 매물로 나온 거 아시죠? 네? 무슨 소리예요? 집주인분이 매매 의뢰를 하셨는데 어르신이 계신다고 하니까 확인하러 왔어요. 그때서야 순자 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자식들이 자신이 사는 집까지 팔려고 한다는 것을요. 급히 큰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수야, 집을 판다는 게 무슨 소리야? 아, 그거요? 엄마, 집값이 지금이 제일 높을 때래요. 팔아서 전세로 들어가시면 보증금 빼고 남는 돈으로 생활하실 수 있잖아요. 그럼 나는 어디서 살라고? 임대 아파트 알아보고 있어요. 거기서 사시면 돼요. 순자 할머니는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45년을 함께 살았던 추억이 담긴 집, 남편과의 마지막 기억들이 있는 집을 자식들이 팔아버리려 한다니. 제발, 이 집만은 안 돼. 여기엔 너희 아빠와의 추억이. 엄마, 감상에 젖어 있을 때가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생각하셔야죠. 결국 몇 주 후 할머니는 강제로 짐을 싸야 했습니다. 오래된 사진들, 남편의 유품들, 평생의 추억들을 박스에 담으며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새로 이사간 곳은 외곽의 낡은 원룸이었습니다. 보증금은 자식들이 관리한다며 가져갔고 할머니에게는 월세 걱정만 남았죠. 이게 내가 자식을 키운 대가인가? 믿었던 자식들에게서 버려졌다는 사실은 순자 할머니의 마음을 깊이 찢어 놓았습니다. 밤마다 할머니는 남편의 사진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여보, 나도 당신한테 가고 싶어요.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그렇게 절망에 빠져 지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근처 마트에서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비탈길을 올라가다가 그만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무릎이 까지고 장바구니에서 계란이 굴러나와 깨져버렸습니다. 길 위에 앉아있는 할머니를 본 한 여성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4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친근한 미소와 따뜻한 눈빛이 인상적이었죠. 괜찮아요. 제가 조심하지 못해서. 어디 다치신 데는 없으세요? 무릎에서 피가 나는데. 여성은 할머니를 부축해서 일으켜 세우고 깨진 계란을 주워 담았습니다. 제가 새로 사드릴게요. 집이 어디세요? 모셔다 드릴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무릎 상처부터 치료해야죠. 집에 소독약 있으세요? 결국 순자 할머니는 그 여성의 도움으로 집에 도착했습니다. 여성은 상처를 정성스럽게 치료해주고 깨진 계란 대신 더 많은 계란을 사다 주었습니다. 저는 김미영이라고 해요. 어머니랑 같은 동네에 살아요. 저는 박순자예요. 정말 고마워요. 뭐요? 이웃끼리 당연한 거죠. 미영 씨가 돌아간 후 순자 할머니는 오랜만에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틀 후 미영 씨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무릎은 어떠세요? 덕분에 많이 나아졌어요. 반찬을 좀 더 해서 가져왔는데 이거 좀 드세요. 혼자 사시니까 끼니 챙기기 힘드시잖아요. 아이고, 됐습니다. 저 혼자 먹을 거는 있어요. 혼자 드시면 밥맛 없잖아요. 제가 해온 것 같이 드시면 더 맛있을 거예요. 미영 씨는 김치찌개와 밑반찬들을 가져왔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오랜만에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 맛있네요. 고마워요. 별 말씀을요. 저희 어머니도 혼자 사시거든요. 다른 지방에 계시는데 가끔 이렇게 이웃 어르신들 보면 저희 어머니 생각이 나요. 그 말에 순자 할머니의 가슴이 짠해졌습니다. 미영 씨, 정말 고마워요. 요즘 힘든 일이 많았는데 무슨 일이세요? 말씀하시면 제가 도울 수 있는 건 도와드릴게요. 순자 할머니는 망설였지만 결국 자신의 처지를 털어놓았습니다. 남편을 잃고 자식들에게 재산을 넘겨줬다가 버림받은 이야기를. 미영 씨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많이 힘드셨겠어요. 다 제가 잘못한 거겠죠. 자식들을 잘못 키운 것 같아요. 그런 말씀 마세요. 어머니가 잘못하신 게 아니에요. 그날 밤 순자 할머니는 오랜만에 눈물 없이 잠들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위로해 준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깨달았죠. 며칠 후 미영 씨가 또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남편이에요. 그리고 얘는 저희 딸 지은이고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미영이한테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라고 미영 씨의 남편 정수 씨가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할머니. 초등학교 3학년쯤 되어 보이는 지은이가 환하게 웃으며 달려와 안겼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오랜만에 아이의 품에 안겨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할머니, 우리 엄마가 할머니 이야기 많이 해줬어요. 할머니가 혼자 사신다고. 지은아, 인사 먼저 해야지. 미영 씨가 딸을 타일렀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저는 김지은이에요. 아이의 맑은 눈빛을 보니 순자 할머니의 마음에 오랜만에 웃음이 피어났습니다. 그래, 지은이구나. 참 예쁘다. 그날부터 미영 씨 가족은 순자 할머니를 자주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반찬을 가져다 주는 것으로 시작했지만 점점 가족 같은 관계가 되어갔죠. 어머니, 오늘 날씨 좋은데 같이 공원에 산책 가실래요? 아니야. 내가 폐가 될까봐. 무슨 말씀이세요? 지은이도 할머니랑 같이 가고 싶다고 하는데요. 할머니가요. 공원에서 비둘기도 보고 그네도 타요. 지은이의 재롱에 순자 할머니는 결국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공원에서의 시간은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평화였습니다. 지은이가 뛰어노는 모습을 보며 미영 씨 부부와 일상 이야기를 나누며 순자 할머니는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할머니 이거 드세요. 지은이가 떡볶이를 사와서 건넸습니다. 고마워, 지은아. 할머니, 우리 할머니가 되어주세요. 그 순간 순자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지은아. 저도 할머니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친구들은 다 할머니가 있는데 저만 없거든요. 미영 씨가 딸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은이가 할머니를 정말 좋아해요. 집에서 할머니 이야기만 해요. 정말? 네,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주시면 좋겠다고, 할머니랑 같이 놀고 싶다고.
그날 밤 순자 할머니는 오랜만에 행복한 마음으로 잠들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필요로 한다는 것, 그것이 이렇게 큰 기쁨인 줄 몰랐습니다. 며칠 후 미영 씨가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다니는 동네 모임이 있어요. 같이 가보실래요? 나 같은 사람이 가도 될까? 물론이죠. 거기 계신 분들 다 좋은 분들이에요. 어머니 같은 분들이 많이 계세요. 순자 할머니는 망설였지만 결국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동네 커뮤니티 센터에서 열린 모임이었습니다. 50에서 60대의 아줌마들 그리고 할머니들이 둘러앉아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새로 오신 분이세요? 한 아줌마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순자라고 합니다. 어머, 저는 이영숙이에요. 반갑습니다. 사람들은 순자 할머니를 따뜻하게 맞아 주었습니다. 서로의 안부를 묻고 일상 이야기를 나누며 순자 할머니는 점점 마음을 열어갔습니다. 오늘은 같이 노래도 부르고 간단한 게임도 해요. 미영 씨가 귀띔해 주었습니다. 정말로 그날은 함께 옛날 가요를 부르며 박수도 치고 간단한 퀴즈 게임도 했습니다. 순자 할머니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났습니다. 순자 할머니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미영 씨가 보내준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어머니, 잘 주무셨어요? 오늘 날씨 쌀쌀하니까 옷 따뜻하게 입으세요. 그리고 저녁이면 지은이가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전화로 들려주곤 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그림 그리기 대회가 있었어요. 1등 했어요. 정말? 우리 지은이 대단하네. 할머니한테 보여드리고 싶어요. 내일 갖고 갈게요. 어느 날 지은이가 아프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급히 미역국을 끓여서 미영 씨 집으로 갔습니다. 어머니,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는데요. 지은이가 아픈데 가만히 있을 수 있나? 미역국 먹으면 기운 날 거야. 열이 나서 누워있던 지은이가 할머니를 보자 환하게 웃었습니다. 할머니, 왔다. 우리 지은이 아프구나. 할머니가 미역국 끓여왔어. 이거 먹으면 금방 나을 거야. 할머니가 해주신 거예요? 고마워요. 지은이는 아파하면서도 할머니가 끓여준 미역국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밤늦게까지 지은이 곁에 앉아 이마를 만져주며 간병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고마워요. 저희보다 더 챙겨주시네요. 미영 씨가 고마워했습니다. 이게 뭐가 고마운 일이야. 내 손녀 같은데. 그 말을 하고 나서야 순자 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언제부턴가 지은이를 정말 손녀처럼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요. 다음 날 지은이의 열이 내리자 할머니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할머니, 저 나았어요. 할머니가 간병해 주셔서 금방 나은 것 같아요. 정말 다행이다. 할머니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 그때 미영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혹시 괜찮으시면 저희랑 함께 사실래요? 뭐라고? 지은이도 할머니가 좋아하고 저희도 어머니가 계시면 좋겠어요. 혼자 계시는 것보다. 순자 할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의 친자식들도 함께 살기 싫어했는데 남의 가족이 자신을 원한다니. 아니야. 내가 폐만 끼칠 텐데.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가 계시면 지은이도 좋아하고 저희도 든든해요. 할머니, 같이 살아요. 매일매일 할머니 밥 먹고 싶어요. 지은이의 간청에 순자 할머니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정말 괜찮을까? 물론이죠. 저희가 더 좋죠. 그렇게 순자 할머니는 미영 씨 가족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작은 방 하나를 내어주며 정말 가족처럼 대해 주었습니다. 아침마다 할머니는 가족들을 위해 정성스럽게 아침밥을 준비했습니다. 지은이는 학교 가기 전에 할머니께 뽀뽀를 해주고 갔죠. 할머니, 다녀올게요. 그래, 학교에서 다치지 말고 점심도 잘 챙겨 먹어라. 네. 할머니도 심심하지 마세요. 빨리 돌아올게요. 저녁이면 온 가족이 둘러앉아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누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이런 평범한 일상이 이렇게 행복한 줄 몰랐습니다. 어머니, 오늘 지은이가 학교에서 할머니 자랑을 많이 했대요. 나를? 네, 친구들한테 할머니가 요리를 얼마나 잘하시는지, 얼마나 예쁘신지. 지은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친구들이 다 부러워했어요. 할머니가 있어서 좋겠다고. 그날 밤 순자 할머니는 남편의 사진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여보, 이상해요. 내 자식도 이렇게는 안 해주는데 남의 가족이 이렇게 잘해줘요. 정말 고마운 사람들을 만났어요. 몇 주 후 더욱 감동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은이가 학교에서 가족 그림을 그려오는 숙제가 있었는데 할머니 보세요. 라며 지은이가 그림을 들고 왔습니다. 그림에는 아빠, 엄마, 지은이 그리고 순자 할머니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네 사람이 손을 잡고 웃고 있는 그림이었죠. 지은아, 할머니도 그렸구나. 당연하죠. 할머니도 우리 가족이잖아요. 그 순간 순자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내 자식에게 버림받았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또 다른 가족을 주셨구나. 정말로 혈연으로 이어진 자식들보다 더 따뜻하게 자신을 대해주는 가족을 만난 것입니다. 시간이 더 흘러 순자 할머니는 동네에서 유명한 분이 되었습니다. 미영 씨와 함께 다니던 동네 모임에서 할머니의 인기는 하늘을 찔렀죠. 순자 어머니 오늘도 오셨네요. 어머니 계시면 분위기가 훨씬 좋아져요. 할머니는 모임에서 늘 밝은 에너지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힘든 일이 있는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맛있는 음식도 만들어 와서 나누어 먹곤 했죠. 어머님들, 제가 옛날 방식으로 김치를 담갔는데 좀 드셔보세요. 와, 정말 맛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맛있게 담그세요? 비법이 뭐예요? 순자 할머니는 젊은 며느리들에게 요리도 가르쳐주고 육아 고민도 들어주었습니다. 어머니, 우리 아이가 요즘 밥을 안 먹어서 걱정이에요. 아이가 몇 살인데? 5살이요. 그 나이 때는 원래 그래. 억지로 먹이지 말고 함께 음식을 만들어서 먹어보라고 해봐. 아이들은 자기가 만든 건 잘 먹거든. 정말요? 한번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할머니는 동네 어른, 동네 어머니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은 혼자 사는 젊은 직장인이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할머니, 저 요리 좀 배우고 싶어요. 맨날 배달 음식만 먹다 보니까 건강이 안 좋아져서. 그래, 우리 지은이 아빠 나이네. 뭐부터 배우고 싶어? 간단한 집밥이요. 할머니는 그 젊은이에게 김치찌개 끓이는 법, 계란말이 만드는 법을 정성스럽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맛있어요. 제가 만든 게 맞나요? 그럼 내가 만든 거지. 이제 혼자서도 잘 해먹을 수 있을 거야. 동네 아이들도 순자 할머니를 좋아했습니다. 지은이 친구들이 놀러 오면 할머니가 간식을 만들어주곤 했죠. 할머니, 안녕하세요. 어머, 우리 지은이 친구들이구나. 배고프지? 할머니가 호떡 구워줄까? 와, 좋아요. 아이들이 할머니 주위에 둘러앉아 호떡을 나누어 먹는 모습은 정말 훈훈했습니다. 할머니, 저희도 할머니가 있으면 좋겠어요. 호, 그럼 할머니가 너희들 할머니도 해줄게. 정말요? 와, 그렇게 순자 할머니는 동네의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모두가 사랑하고 모두가 찾는 할머니로요. 그런데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큰아들 민수가 갑자기 할머니를 찾아온 것입니다. 엄마, 어디 계신 줄 찾느라고 고생했어요. 순자 할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몇 년 만에 보는 아들이었으니까요. 민수야, 너 어쩐 일이니? 엄마, 죄송해요.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민수는 무릎을 꿇고 어머니 앞에 앉았습니다. 엄마, 사업이 망하고 엄마가 주신 돈도 다 날리고 나니까 엄마가 생각났어요. 후회됐어요. 이제서야 정신이 났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순자 할머니의 마음은 이미 평정을 되찾은 상태였습니다. 민수야, 됐다. 이제 와서 그런 말 하지 마라. 엄마, 저희랑 다시 같이 살아요. 비록 부유하지는 못하지만요. 이번엔 제대로 모실게요. 아니야. 난 이제 여기가 좋아. 여기가 어디예요? 그때 미영 씨와 지은이가 장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할머니, 우리 왔어요. 누구세요? 아, 얘는 내 큰아들이야. 민수는 미영 씨 가족을 보며 당황했습니다. 어머니가 다른 가족과 함께 살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것 같았죠. 엄마, 이분들이 내 가족이야. 순자 할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진짜 가족. 그날 밤 순자 할머니는 아들과 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민수야, 엄마는 이제 행복해. 하지만 엄마, 저희가 친자식인데. 친자식이면 뭐하니? 엄마가 힘들 때 어디 있었는데?
민수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엄마는 이미 새로운 가족을 찾았단다. 그래도 민수야, 엄마가 깨달은 게 있어. 진짜 가족은 피로 맺어지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맺어지는 거라는 걸. 순자 할머니는 거실에서 웃고 있는 미영 씨 가족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사람들은 나한테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면서도 나를 진짜 가족처럼 대해주지. 너희들은 내 재산만 노렸지만 저들은 내 마음을 보듬어 주었어. 민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 이제 와서 후회하지 말고 내 갈 길 가거라. 엄마는 이제 괜찮으니까. 결국 민수는 그날 밤 돌아갔습니다. 자신의 어머니를 다른 사람이 어머니로 모시고 산다는 것에 그저 민망하고 슬픔이 몰려왔지만 어쩔 수 없이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어머니의 단호한 의지를 꺾을 수 없었거든요. 몇 달 후 동네에서 작은 잔치가 열렸습니다. 지역 축제였는데 순자 할머니도 참석했습니다. 무대에서는 아이들이 춤을 추고 어른들은 노래를 불렀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관객석에서 박수를 치며 즐거워했죠. 할머니, 우리도 무대에 올라가요 라며 지은이가 할머니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아니야, 할머니는 그런 건 못해. 할머니가 하시는 옛날 가요. 정말 잘하시잖아요. 결국 순자 할머니는 무대에 올라가 고향의 봄을 불렀습니다.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맑고 구슬픈 할머니의 목소리에 관객들은 모두 조용해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기도 했죠. 노래를 마치자 우렁찬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할머니, 최고예요 라며 지은이가 달려와 안겼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동이었어요. 미영 씨도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 순간 순자 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요. 더 이상 버림받은 어머니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할머니가 된 것입니다. 오늘도 순자 할머니는 아침 일찍 일어나 가족들을 위해 아침밥을 준비합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지은이가 뽀뽀를 하며 인사합니다. 그래, 우리 지은이. 오늘도 학교에서 재미있게 놀아라. 네, 할머니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지은이가 학교에 간 후 할머니는 동네 모임에 참석하러 나갑니다. 길에서 만나는 이웃들이 모두 반갑게 인사해 주죠. 순자 어머니, 안녕하세요. 어머니, 오늘도 예쁘시네요.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도 좋은 하루 되세요. 오후에는 혼자 사는 젊은이에게 요리를 가르쳐주고 저녁에는 가족들과 함께 따뜻한 시간을 보냅니다. 밤이 되어 잠자리에 들기 전 할머니는 남편의 사진을 보며 속삭입니다. 여보, 이제는 정말 행복해요. 젊을 땐 돈이 행복인 줄 알았는데 지금은 마음이 행복을 만든다는 걸 알았어요. 창밖으로는 따뜻한 불빛들이 보입니다. 각각의 집에서 각각의 가족들이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버림받아도 하나님은 다른 길에서 위로를 보내주시는군요. 혈연이 아니어도 마음을 나눌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진짜 가족이에요. 순자 할머니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습니다. 상처받았던 시간들은 이제 모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행복이 시작되었죠.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혹시 지금 외롭고 버려진 것 같아 힘드시다면 기억하십시오. 새로운 만남을 통해, 새로운 사랑을 통해, 새로운 웃음을 통해 다시 행복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진정한 가족은 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행복은 많이 가진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이 나누는 것에 있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오늘도 여러분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에게 사랑을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있다면 작은 관심이라도 보여주세요. 그것이 바로 우리 모두가 더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이니까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관심과 힘을 실어주세요.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